안녕하세요. 오늘은 치킨집에서 혼술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치킨집 혼술은 처음이라 약간 긴장도 되네요. 촬영은 양해를 구하고 찍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혼자인데 혹시 먹고 가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혼자 먹는 거 영상 찍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전에 혼술 영상에서는 목소리가 없이 자막으로만 해서 재미없다는 피드백을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목소리를 입혀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밖에서 혼술을 하면 민망하지 않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네, 민망합니다. 뭔가 민망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치킨은 집에서 시켜 먹던지 혹은 친구를 만날 때 밖에서 2 혹은 3명, 4명이서 갔었는데 혼자서 치킨집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주문하고 그런 게 어색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치킨은 또 막상 시원하게 500cc를 맥주잔으로 먹고 싶은 그런 날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치킨집에서 혼자 맥주 1-2잔 정도 먹으면서 혼술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튜브도 찍을 겸 용기 내서 혼술에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주문은 반반 콤보로 했고요. 닭다리와 날개로만 이루어져 있는 구성입니다. 제가 꼭 닭다리를 좋아해서 이걸 시킨 거는 아니에요. 반반 메뉴가 일반 치킨으로는 없더라고요.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저는 반반을 먹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켜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500이 나왔고요. 원래 치킨 나오기 전까지 한 잔 딱 먹어주고 치킨 나온 뒤에 또 한 잔 싹 먹어주는 게 제 스타일입니다. 오늘은 사실 치킨집에서 혼자 먹는 걸 찍어서 그냥 적적하게 올려볼까 했는데 치킨집에서 킹작권 부금이 크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냥 이러저러 이야기하는 것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뭐 치킨집에서 혼술하는 컨텐츠니까 치킨과 맥주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의식대로 해볼까 합니다. 맛있게 먹는 장면은 저보다 더 잘 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니까 그냥 저 녀석 맛있게 먹는구나 하면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맥주 하나만 더 주시면.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치킨을 좋아하시나요? 제가 여쭤본 부분은 후라이드와 양념 중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냐는 의미입니다. 저는 사실 양념파예요. 초딩 입맛은 아닌데 뭔가 후라이드는 양념 먹다가 살짝 물릴 때 먹어주는 느낌으로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양념치킨을 더 좋아하시는 성향이셔서 어려서부터 양념치킨을 많이 접하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향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념 맛있는 치킨집을 주로 찾고 시켜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시킬 때는 양념만 시키진 않습니다. 이상하죠? 선택지가 양갈래로 있어야 아쉬울 때 다른 메뉴도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럼 후라이드를 시키고 양념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만약 후라이드나 양념 둘 중에 하나만 시켜야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요, 저도. 근데 그 양념치킨은 그냥 양념을 뿌려서 주는 게 아니라 후라이드 치킨은 후라이팬에서 양념을 코팅하듯이 살짝 굴려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맛이 달라요. 그냥 소스 얹어 먹는 거랑 약불에서 닭강정처럼 코팅해서 먹는 것은 감칠맛 측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반반 시켜서 이것저것 다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은 어색한 게 보통은 둘이서 혹은 단체로 치킨을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치킨은 후라이드지, 뼈보단 순살이지, 뭐 예를 들면 탕수육은 찍먹이지, 중국집은 짜장면이지, 뭐 이런 의견 등과 같이 개개인별로 뚜렷한 주관을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편 가르는 거라고 보면 과한 것일 수도 있지만 가끔은 어느 편에 제가 서야지만 정당해지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주관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그것을 쟁취하는 것은 멋있고 환영받을 일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요즘은 자신의 주관과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기본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장난스럽게 약간 밈화가 되어서 흑백 논리가 된 것일지는 몰라도 저는 그걸 선호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념파라고 해서 무조건 양념만 고수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탕수육은 어떻게 먹든 크게 상관없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무언가를 주문할 때는 항상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시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만 인정받는 분위기가 저에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남에게 맞추어 주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상황 자체를 크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다 보니 항상 다 상관없고 다 잘 먹는다고 하고 편하게 주문 권한을 넘기는 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혼자서 무얼 한다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일례로 혼술이 있겠죠. 먹고 싶은 것을 다 시킬 순 없지만 이때만큼은 내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남에게는 잘 맞추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관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혼자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는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갔어요. 저는 혼자 여행하는 것을 좋아하진 않았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일단 유럽은 굉장히 먼 곳이고 타지의 이미지가 저에게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뭔가 일단 그 가는 것부터 두려움을 조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유럽을 혼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왜냐면 말이죠. 유럽 여행은 되게 뭐랄까요. 저에게는 약간 숙제 같은 일이었어요. 야 임마 대학생이면 알바해서 돈 모아가지고 유럽은 꼭 가야지. 그때 안 가면 후회한다. 등등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막 해외여행을 즐겨하는 스타일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꼭 가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제 같은 여행에서만큼은 좋은 성적을 받고 싶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친구와 함께 가서 서로의 컨디션에 맞추어 무언가를 계획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오롯이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려고 하고 피곤하면 그냥 하루 쉬고 아침 일찍 막 새벽 6시 이렇게 돌아다니고 싶으면 그렇게 하고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맞추어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혼자 가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또 뭐 약간 가서 심심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특히 저는 오스트리아 갔을 때 되게 외로웠거든요. 일단 도시 자체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짤츠부르크 동네 자체가 막 시끌시끌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거기다가 약간 한국에서 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뭔가 좀 쭈뼛쭈뼛하고 아직은 익숙하진 않았기 때문에 신나게 산책만 하다가 거의 하루에 막 몇만 보씩 걸었던 것 같습니다. 버스 이런 것도 안 타고 그냥 웬만한 거리는 다 걸어 다녔어요. 할슈타트 이런 데 갈 때나 버스, 기차 이런 거 뭐 활용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유럽 여행 다녀서 제가 거의 한 7, 8kg 정도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호스텔에서 포틀랜드 친구 2명을 만났습니다. 커플이었거든요. 근데 몇백일 동안 배낭 하나 메고 세계 여행 중이라 그러더라고요. 와, 되게 멋있어가지고 제가 호스텔 1층에 있는 바에서 저녁에 맥주 한잔 하는 거 어떠냐고 물어봤어요. 되게 용기 내서. 그랬더니 엄청 흔쾌히 받아주더라고요. 와, 엄청 고마웠습니다. 아직도 인스타 친구인데 이 영상 올리고 난 뒤에 연락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내려가서 영어도 못하는 놈이 이것저것 이야기를 막 자신감 있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소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소맥 같은 거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 소개하고 그러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때 제가 영어 이름이 없었는데 제 성이 오씨거든요. 그래서 오씨로 할 만한 영어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고 하다가 그냥 오스카로 지어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약간 느끼한 이름이라고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이 계기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들이 많았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한 남매와 함께 여행을 다녔고요. 프랑스에서는 한인 민박에서 둘도 없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글램핑 편에서 나온 바로 그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유럽 여행을 마치고 나서는 정말 값진 경험이 되었더라고요. 유럽 여행이 값졌다기보다는 혼자서 무언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큰 가치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혼자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용기를 더욱 크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시련은 있겠죠. 그러나 그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을 성찰하는 시간으로 활용한다면 가장 친한 친구가 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나 막상 경험해보면 또 다른 맛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혼술을 즐기게 된 것 같고요. 올바른 주관으로 값진 경험을 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음에도 혼자 술 먹으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남은 거는 싸왔어요. 다음 컨텐츠에 덮밥 같은 거 한번 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 생각해보니 치킨 먹으면서 별소리 다 합니다. 뿅.